조선의 궁궐은 늘 화려한 장막 아래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그 운명을 누구보다 극적으로 증명한 여인, 바로 희빈장씨, 장옥정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궁장씨, 주술에 연루되어 사약을 명받다. 왕의 사랑을 받으며 중전에 올랐으나 결국 왕의 명으로 죽임을 당한 유일한 인물. 기록 속 그녀는 권력의 사다리를 가장 높이 올랐고 동시에 가장 깊이 추락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격렬한 사랑이 있고 집요한 정치가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왕조와 당파의 냉정한 계산이 존재합니다. 한 여인이 꿈꾸었던 사랑은 권력과 결탁하며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가 되었고 마침내 그녀를 끝없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파멸로 몰고 갑니다. 정사에 따르면 장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극적으로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환국으로 상징되는 숙종의 정치술 속에서 그녀는 한없이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남인과 서인 그리고 왕의 결정이 바뀔 때마다 그녀의 운명도 함께 뒤집혔습니다. 궁은 달콤한 속삭임이 피를 부르는 곳, 사랑은 칼날이 되고 눈물은 흉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치른 사람이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록이 남긴 진실과 전에 내려온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사이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는 과연 권력의 눈이 먼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정치 권력의 먹잇감이 된 비극의 여인이었을까요? 정사, 야사, 그리고 전승 사이 우리는 장희빈의 삶과 죽음을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장옥정.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이름이지만 그녀의 시작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장옥정은 서울 중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누린 양반가도 아니었고 궁중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중인은 관직 진출에 한계가 있었고 신분은 곧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결국 도달했던 자리, 중전 은퇴생만으로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자리였죠. 그러나 시대는 그녀에게 작은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숙종대 조선은 격렬한 파벌 싸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인과 서인이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충돌했고 숙종은 이 싸움을 환국이라는 정치술로 조율했습니다. 정파가 바뀔 때마다 권력 지형이 뒤집히는 불안정한 시대,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이 한 궁녀에게 왕비가 되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장옥정이 궁에 들어온 시점, 정사에서는 간략히 언급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총애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궁녀 중 한 사람으로 조용히 궁중 예법을 익히는 위치였죠. 하지만 이 시기부터 그녀는 눈에 띄는 기품과 지적인 분위기로 묘사됩니다. 실록에서는 명확히 그녀의 용모와 재능을 칭송하지 않지만 총개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왕과 대신들 모두 그녀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장옥정은 아름답고 마음 씀씀이가 고우며 글과 예법에 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가문은 여인들이 재능과 용모를 겸비해 유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물론 이는 후대의 이야기로 그녀를 영웅화하거나 악녀화하려는 해석에 따라 비유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장옥정은 단순한 미모 이상이었습니다. 궁중 예법을 능숙히 익히고 대화를 나누는 재능이 숙종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궁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누군가의 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서인 세력은 장옥정의 존재를 경계했고 심지어 일부 대신은 그녀가 숙종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정치 구조에서
왕의 총에는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조용한 궁녀였던 소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어느새 역사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바람이 사랑의 시작이자 곧 죽음으로 인도하는 폭풍이라는 사실을. 궁궐 속 수많은 인물 가운데 어떻게 한 궁녀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정사 기록은 이 순간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총애를 받아 소위가 되었다. 단 4글자로 표현될 뿐이죠.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파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을 총애하게 되자 서인 세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중인 출신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국채를 해친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왕비는 곧 국가의 얼굴이며 그 자리는 반드시 명문가가 차지해야 한다는 신념. 이 순간부터 장옥정은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숙종은 반발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선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숙종은 장옥정을 후궁소위로 책봉하며 그녀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파에 맞서는 왕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모두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숙종이 정치적 무게추로 삼을 만큼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운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며 장옥정은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 오릅니다. 실록은 담담하게 기록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 왕조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궁녀 출신 여인이, 게다가 중인 출신 여인이 왕비가 된다는 전례 없는 일. 야사에 따르면 숙종이 어느 연회에서 장옥정을 처음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거나 대비가 그녀를 질투해 내쫓자 숙종이 직접 불러들였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혹은 한 번 본 뒤 잊지 못한 미모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의 서사로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장옥정의 상승은 사랑, 정치, 그리고 권력이라는 복잡한 실타래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중전 책봉 후 장옥정은 더 이상 궁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의 중심이자 정파의 상징이 되었으며 궁중 권력의 최정점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서는 순간 추락의 그림자가 항상 함께하는 법. 중전의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는 셀 수 없는 칼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옥좌로 올렸지만 그 사랑이 곧 가장 강한 족쇄가 될 것임을 아직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중전이 된 장옥정, 이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궁궐의 중심,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원한이 향하는 자리이기도 했죠. 정사에 따르면 인현왕후가 폐위된 이후 조정은 극단적인 균열을 보였습니다. 남인 세력은 장옥정의 중전 책봉을 기뻐했지만 서인 세력은 이를 정치적 패배로 여겼습니다. 왕비의 폐위는 단지 왕실의 일이 아니라 조선 정치의 향방을 뒤흔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오래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예측할 수 없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한때 남인을 등용해 장옥정과 인현왕후의 운명을 바꿔놓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갑술환국, 즉 서인을 다시 중용하며 판을 뒤집습니다. 정치는 흐름이 바뀌었고 장옥정의 위치도 불과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중전에서 다시 후궁, 희빈으로 강등되었죠. 그 순간 장옥정의 마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과 분노였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장희빈은 이때부터 그 누구보다 격렬한 감정을 품었다고 전합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으로 돌아오자 장희빈은 침통한 눈빛과 함께 깊은 원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떤 야담에서는
왕후 자리에서 끌어내린 자가 다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어찌 참으랴 라며 이를 갈았다고도 합니다. 이 기록들이 모두 사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리, 그 절망은 분명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일부 전승에서는 장희빈이 인현왕후의 건강이 악화되자 비밀리에 독을 쓰려 했다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물론 정사에는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생겨난 것 자체가 그녀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얼마나 거대한 상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여인. 하지만 그 사랑이 흔들리자 그녀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바라본 세상은 찬란했지만 그 기울어진 순간부터 장희빈의 발밑에는 바닥 없는 어둠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비극의 불씨는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궁중의 질투, 정쟁의 칼날, 그리고 권력을 향한 불안. 한때 왕이 사랑했던 여인은 이제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길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위한 이후 장희빈의 위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중전의 사당을 지녔던 여인은 이제 후궁으로 내려앉았고 정치는 그녀를 점차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궁궐에 한 소문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인현왕후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 정사는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는 곧 또 다른 거대한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인현왕후가 눈을 감자 조정에는 의혹과 불안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궁궐 안에서 주술굿이 벌어졌으며 그 중심에 장희빈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선 왕조실록은 이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장희빈의 처소에서 무당이 붙잡혔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자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숙종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가 한때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었던 여인, 그녀가 이제 왕의 신뢰를 배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구판에서는 인형을 찔러 넣고 죽은 동물의 피가 사용되었으며 무당이 저주를 외쳤다고 합니다. 또한 장희빈이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거나 굿을 지시하며 울부짖었다는 기록도 전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문학과 드라마가 극적으로 표현했고 그 상징성 역시 시대마다 확대되어 왔습니다. 일부 소문에서는 장희빈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야기도 남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다. 그녀가 음모에 휘말린 희생자라는 설도 존재하죠. 하지만 정치의 바람 속에서 진실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숙종은 결정을 내립니다. 사약, 왕이 내린 형벌 중 가장 비극적인 명령. 왕의 사랑이 내려진 자리에서 왕의 죽음 명령이 그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사 기록 속 장희빈은 조용히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인간 장옥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 어떤 얼굴로 숙종을 떠올렸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정치였다는 허탈함이었을까요? 그녀는 한때 나라를 흔든 여인이었고 마지막에는 누구보다 외롭게 사라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랑이 그녀를 왕비로 만들었고 그 사랑이 식자 그녀의 삶은 끝났습니다. 장희빈 이야기를 읽어내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그녀가 역사 속에서 두 얼굴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사 속 장희빈과 야사와 전승이 빚어낸 장희빈은 때로 전혀 다른 인물처럼 보입니다.
먼저 정사에 기반한 관점입니다. 실록은 장희빈을 명확히 처벌받은 인물로 기록합니다. 주술 행위에 연루되었고 그 죄로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록 곳곳에 그녀가 당파 정치 속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남인이 득세할 때 그녀의 지위가 상승했고 서인이 권력을 되찾자 그녀는 몰락했습니다. 이는 곧 장희빈이 단순한 질투의 화신이 아니라 정치 구조 속에서 소비된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역사학계는 종종 질문합니다. 장희빈은 진정으로 악녀였는가? 많은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능력 있고 정치적 감각도 있었으며 그러나 시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않았다. 여성이 권력을 갖는 순간 두려움과 비난이 따라붙던 시대, 그녀는 그 한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야사에서 그려지는 장희빈은 다릅니다. 질투와 광기의 화신, 잔혹한 음모가 사랑에 집착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여인. 이 이미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확장되며 후대의 소설과 드라마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서사 속 장희빈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낸 극적 도구에 더 가깝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그녀가 억울했으며 정적의 음모에 희생되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설은 명확한 사료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처벌을 받은 방식은 정치적 목적과 상징성이 농후했다는 것입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의 제거는 단순한 사적 감정이 아니라 정치 질서 회복과 왕권 과시의 행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장희빈은 악녀였는가? 희생자였는가? 답은 아마 그 둘 모두일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이었고, 사랑했고, 욕망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권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승리했고, 또 패배했죠. 그녀를 향한 판단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남습니다. 장희빈은 조선의 역사 속 가장 극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장희빈의 삶은 한 여인의 욕망, 사랑, 두려움, 그리고 추락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조선이라는 거대한 권력 시스템이 한 개인을 어떻게 집어삼켰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정사 기록을 통해 보면 장희빈은 분명 법을 어겼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남인과 서인, 그리고 숙종의 왕권 강화라는 정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권력 질서 재정비의 상징이었고 왕권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드러낸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장옥정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궁녀로 시작해 사랑으로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 그 길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었고 동시에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함정이었습니다. 사랑을 믿었고 사랑을 버팀목으로 삼았지만 결국 그 사랑이 권력으로 변질된 순간 그녀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사와 전승 속 장희빈은 질투와 광기에 사로잡힌 악녀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서사 뒤에는 시대가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악녀였는가, 아니면 희생자였는가, 그 판단은 지금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의 화려함은 찰나이지만 그 뒤에 남는 그림자는 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가장 잔혹한 칼이 됩니다. 장희빈은 그 칼 위에서 춤을 추었고 마침내 그 칼날에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목소리로 기록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희빈의 삶은 비난만으로 끝낼 수 없는 이야기이며 그녀의 비극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시대와 구조가 만든 파국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붉은 비단이 그녀를 감싸던 날도 있었고 차가운 사약이 목을 적시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한 인간의 복잡하고도 슬픈 여정을 바라봅니다.